누가 날 믿어줘 난 홀로 남아서 끌어나가는 외톨이 텐데 누가 날 믿어줘 난 홀로 남아서 끌어나가는 외톨이 텐데 하고 내를 이룰 거 아니니까 관계없어요. 아니 한상환 박사님 안 오셨어요? 한상환 박사님. 한상환 박사님. 예? 오신다 그랬죠? 마치는 순서를 버퍼링이 생기네. 하고 전화해보세요. 응? 브레카드? 응? 현수막 저기 그렇고 여기 그래 여기 이게. 자, 정계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양재동 햄병도원앞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현장에서 고교연합 바로 세우기 추진 본부 및 ROTC 애국 동지회 등등 해가서 여러 단체들이 오늘 이곳에서 사전투표 폐지 및 개인 도장 날인 그 인용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인용 촉구 집회가 이곳 지금 현장에서 잠시에 진행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근데 버퍼링이 좀 아주 심하네요. 정 대표님. 그거 감안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오잖아 마치 기다린 것처럼 하필 우리가 헤어진 지금 비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회사 해군사관학교 구급동지의 깃발도 보이고요. 위로. 고교연합 이제 음악 끄고 이제 시작해. 고교연합 시작해야지. 바로 세기 추진본부 해온 모습. 그래서 이제가 준비가 돼야 시작하자. 오늘은 해병대 장교 구급동지에 참석할 예정이고 한 박사님은 어떻게 오시더라도 여러 단체가 지금 오늘 집회를 공동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고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최선배님 하시라고. 내가 쓴 거 하나 읽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잠깐. 네? 하나 다 오셨어요. 자 저기 이제 준비됐어요? 준비 안 됐어? 아니면 상담은 연습하고 그저 서울에 치는 거는 이따가 맨 나중에 해도 돼. 맨 나중에 내가 하던 거 공식 선배 오면 공식 선배 목소리 크니까 해도 되고. 근데 맨 나중에 오늘 제일 먼저
그러면 그거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보내줘야지. 왔어? 이게 배도 가면 되는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됐어? 이따가 나중에. 됐어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리는데 이게 뭐가 돼?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 사진이 안 나와 그러면 사진이 안 나와. 사진이 안 나와서 여기 하나 달려 있기 네. 때문에. 그럼 저기 잠깐 앉아 계신 우리 동지님들 잠깐 일어나십시오. 사진 촬영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일어서도 안 보이네. 그러니까 저거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아 바꿔. 이걸로 바꿔. 이거 저기 앉아서 바꿔. 아니 아까 저거 가지고 하자고 그러니까 왜 걸어놓고 그래?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세요. 기다릴수록 홍보가 됩니다. 시간은 길게 있을수록 부정선거 홍보가 됩니다. 마음을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세요. 이 부정이란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선거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나 추운데 우리 애국 동지님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행정법원 타운에서 오늘도 우리가 힘내서 결의합시다. 잠깐 저 무대 밖에서 나가주세요. 됐습니까? 사진 다 촬영하시고. 자, 지금부터 사전투표 인쇄정당 도장 사용금지 가처분 이영석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좌측에 국기를 향하여 들어주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사전투표 인쇄조장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이거를 촉구하는 이상록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계약 박사 이상림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로이고요. 저는 MBC 카메라 출동 기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브로 카메라 출동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왜 위법인가, 두 번째로 지금 가처분 신청은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왜 위법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요. 헌법에는 법을 있고, 그리고 대통령령은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직속은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다른 말한 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고, 국회는 국회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이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의 규칙이라는 건 대통령령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도 헌법에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인쇄를 하라. 끝나면 인쇄가 끝나면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도장을 찍고 난 뒤에 교부를 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공식 158조일 겁니다. 인쇄하라. 관리가 직접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교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정했어요. 100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하라. 그리고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교부하라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2014년 1월 17일 날 공직선거관리 규칙 84조에 사망을 하나 슬쩍 갖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뭐냐 하면 인쇄 날인할 수도 있다, 이러거든요. 이제 뒤에 오시는 분이 그 법률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법규가 위에 하위 규정이나 법규는 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되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1월 17일 날 슬쩍 끼워넣습니다. 인쇄 날인할 수 있다라고 끼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위법이지요. 자, 근데 이 위법을 어떻게 판결했는가 하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두 번 이것이 합법이다라고 판정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지금 현재 대법원장으로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직선거법에 투표관리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직접 찍으라고 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조희대의 그 판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통사거리에서 붉은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모든 자동차는 스톱해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가 스톱하라 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즉 상황을 봐서 슬쩍 스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정을 한 그 대표적인 판결이 조희대가 내린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판결은 누가 내렸냐? 그 유명한 천대엽이, 그 다음에 조재현이, 그 다음에 민유숙이, 이동원이가 내린 두 번째 판결이 뭐냐면 공직선거법에 그 밖의 사항은 관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관리 규칙으로 정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법에 분명히 인쇄하라,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교부하라.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관리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밖의 사항이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장을 찍을 때 예를 든다면 인주가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이렇게 접었을 때 남의 투표지에 묻지 않도록 인주를 그런 인주를 써라. 이런 것이 관리 규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대엽이, 그 다음에 조재현이, 민유숙이, 이동원이는 어떻게 했느냐면 규칙에서 그거를 바꿀 수 있다. 즉 도장을 아니고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합법 판결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위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오시는 분이 정확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사전 투표관리관 개인 인쇄,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성격과 그리고 진행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행정명령,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에게 도장을 인쇄를 해서 줄 테니 찍어라, 인쇄를 해줄 테니 찍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명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취소 소송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 온 겁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카메라 출동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여기 방송을 해서 48분을 모았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48분을 모아서 이분은 대법원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할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지난주에 외국으로 출장을 갔고 하기 전에 제가 다 모든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어제 저녁, 수요일날 저녁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이나 내일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행정법원과 대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두 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행정법원에서는 눈치를 볼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옛날에 대법관들이 다 그거 합법이라고 한 거를 자기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기각하거나 아니면 각하시켜버리면 하지 않고 이걸 인용하게 되면 위에 대법관들에게 혼날지 모르니까 이제 각하나 기각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법원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공이 대법원으로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 기각을 각하하면 이미 대법원에 똑같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으니 그것이 대법원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조희대, 지금 현재 행정처장인 천대엽이, 현재 대법관으로는 이동원이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걸 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기서 기각이나 각하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법원은 오늘이나 내일 이제 접수시킬 거니까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집회는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집회 대법원에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스톱 빨간불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간불에 모든 자동차가 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희대가 판정을 했기 때문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조희대, 천대엽이, 이동원이는 사퇴하라라는 대규모 집회를 우리가 대법원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정법원의,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들이 욕을 먹지 않으려면 대법원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그때는 왜 그런 판결을 내느냐, 문재인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판정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희대가 그걸 몰랐겠어요? 빨간불에 서서 안 서도 된다고 조희대가 몰라서 그렇게 판정했겠어요? 따라서 가장 순리적으로 푸는 거는 이 행정법원의 판사들이 대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누를 끼치지 않고 법대로 판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행정명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이거 투표지를 인쇄된 용지에 도장을 찍어라 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취소소송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윗분들에게 혼나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행정법원이든 아니면 대법원이든 이것을 가처분을 인용해 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다. 근데 정규의 투표용지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거기에 정규의 투표용지란 무엇이냐? 사전투표의 경우 인쇄하라. 그리고 관리관의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교부하라. 이것을 어기면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건 무효투표지지요. 이런 그 원리에 따르면 죄송합니다만 2000년도에 4.15 선거 부정이냐 부정이 아니냐 따질 필요 없이 무효 선거입니다. 왜? 정규의 투표용지, 무효의 투표용지로 1000만 명 이상의 투표를 했으니까 무효입니다.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도 죄송합니다만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지난 3구 대선도 무효입니다. 왜?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무효의 투표용지로 투표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자, 내년에 올해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똑같이 인쇄를 해서 교부를 하면 무효 투표용지입니다. 무효 투표용지. 따라서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뽑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무효입니다. 이제 4월 10일 날 4월 11일부터 무효라고 하는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아마도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법원 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판사들이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감옥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하거나 또 이 행정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볼 수 있는 혼란은 대한민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게 될 것이고, 많은 법관들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4월 11일 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법은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대로.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이 곧 심리를 해서 이것을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매우 훌륭한 결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법원의 판사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구호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가처분 인용하랍니다. 마지막 인용하나를 3번 외치겠습니다. 사전투표 인쇄도장 사용공지 가처분 인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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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교연합 따라서 여기 바로서 여기 추진본부장님인 오성련 위원장님께서 대국민 선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63년도 졸업 오성리입니다.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언문 제목: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 규칙을 폐지하라. 우리나라의 사전선거에 많은 의혹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전투표관리관이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정한 대로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대개망측한 선관위 내부규칙 84조 3항을 만들어 사전투표지를 대량 인쇄해 사전투표 조작의 부정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쇄란 대량 생산을 위해 사람의 손이 아닌 프레스기로 찍어내는 일이고, 날인이란 이름이
표시된 도장의 표면을 인주에 묻혀 사람 손으로 준비된 용지에 도장을 찍는 일로서 각계 별개의 독립적 행위인데 인쇄 행위와 날인 행위가 어떻게 하나의 행위로 똑같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명시된 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은 인쇄하는 행위로서 투표용지를 준비한 후 그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행위를 각각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문제에 관해 선관위 내부규칙이 2021년 12월 10일 선고 2017 수 6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한다고 하는데 이 판례는 문헌주의에 위배됩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고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명시된 대로 인쇄행위와 날인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인쇄행위와 도장 찍는 행위를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즉 법조문 해석은 적힌 그대로를 따라야 하는 것이지 대법원이라 하여 법에 나오지 않는 입법자의 의도와 입법 취지를 예단하여 판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상에 명시된 문헌을 부정하고 나아가 공직선거에 악용될 소지를 간과한 엉터리 판결에 다름 아니며 사전투표를 대량 생산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할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이라도 법 취지를 예단하여 판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행정조직인 중앙선관위는 더더욱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조문에 어긋나게 내부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판례를 번복해야 마땅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인쇄해야 한다는 억지의 또 다른 이유로 사전투표 진행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라 하는 이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을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투표에는 정확성과 공정성이 우선이지 신속성 또는 사전투표 효율적 진행 이런 것을 핑계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선관위가 만들어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전투표지에 표시하여 투표관리관도 모르게 사전투표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를 만들어준 것에 다름 아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찬탈하는 중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이상로 대변인께서 행정법원의 사전선거 인쇄도장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시적절하며 본인은 법원이 이를 인용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정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고교연합 회원들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원들은 주권 재민 정신이 훼손되는 일을 결코 방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만세! 2024년 1월 25일 행정법원 앞에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바로세우기 추진본부 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사 구국동주의 이석기 회장님으로부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석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이석희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대신하여 민의를 반영할 우리의 대표자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는 수많은 부정선거가 발생하여 전국 126개 지역구에서 소제기를 하였으며 깨어있는 우리 우파 시민들은 앞장서서 지난 4년간 끊임없이 부정선거 규명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2대 총선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부정선거 규명과 제도 개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번 4.10 총선은 자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선거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관철시킬 수는 없는 처지이므로 우리는 지금 최후의 보루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반드시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 진행의 신속성을 위해 도장 인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무시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에서는 우리들이 지난주에 접수한 투표용지의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즉각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지난 수년간 끊임없는 투쟁으로 심신이 많이 지치고 힘이 들지만 사랑스러운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공명선거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와 투개표 참관인 활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자랑스러운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뭉쳐서 싸우고 이깁시다. 우리 다같이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원은 투표용지에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즉각 인용하라! 인용하라! 감사합니다. 필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ROTC 회장님이신 김병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석수 선생님, 또 홍아님 반갑습니다. ROTC 애국동지회장 김병태입니다. 서론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결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북은 미국과 동맹이 된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통해 국력이 신장하자 7.4 공동성명 발표 이후 대남적화 전술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전면적 무력 전쟁에서 무력은 기본 전제로 하고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사상전을 전개하여 비밀리에 대한민국 내에 북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교두보에 전사들을 양성 투입해서
공고한 진지를 만들고 진지간 상호 연대로 대한민국의 자중질환을 유도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진지 세력들의 내응과 무력 전쟁을 긴밀히 묶는 배합 전술 전략으로 적화 통일하겠다는 전략을 근 50년간 펼쳐왔다. 이들은 철두철미 비밀주의 속의 움직임으로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그 실상을 전혀 모르신다. 간첩이 15만여 명을 넘었고 간첩이 이렇게 15만 명이 넘었다는 사실은 간첩 운영하던 김구국 성씨의 정은이에 밝혀졌고 자생 간첩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북의 간첩이 얼마나 압력하고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북의 진지 종북 세력들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간첩 잡지 못하게 입법했고 국군 기부사를 해체했고 간첩 처벌법조차 없어 대한민국은 간첩이 활개치는 간첩 천국이 되어버렸다. 국민 여러분, 북은 이미 입법, 사법,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노동, 교육, 종교의 전반에 튼튼한 북의 진지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북이 구축한 진지들 중에 가장 강력한 진지는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노총이며 민노총은 대중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방송을 장악한 언더련까지 품고 있다. 그 다음 가장 강력한 진지가 국회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올시다. 권력 창출의 통로 중앙선관위가 바로 민주노총 버금가는 강력한 북의 진지인 것입니다. 현재 2,970명 구성원 중에 약 75%가 종북 세력이고 46%가 특정 지역 연구자들이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그 점유비가 급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60%가 넘을 것입니다. 교육 통로를 장악한 정교조가 불온 사상을 계속 주입하고 의식화시키고 있으며 전대협 한 총련을 통해 전사를 양성, 북의 진지 속에 가득 채운 결과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비밀리에 여론조작, 선거조작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과 내규를 만들어 여론조작, 선거조작으로 종북 세력에게 권력을 안겨주어 자유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연방제 사회주의 체제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작, 선거조작 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바로 사전선거제도입니다. 개인투표 성향 자료화로 여론조작의 문을 활짝 열어둔 것은 바로 QR코드 투표지입니다. 선거조작의 문을 활짝 열어둔 것은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지 중에 사전선거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투표관리관이 직접 찍지 못하게 전산 인쇄해서 사용하는 선관위의 법제도가 표조작 기회를 활짝 열어두고 있으므로 금지해달라는 지극히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투표관리관이 찍는 개인 도장이 아니라 선관위가 찍는 선관위 도장입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표조작 할 수 없게 사전선거 투표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인쇄 출력을 금지하라! 법원은 우리의 사전선거 투표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인쇄 출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즉각 인용하라! 법원이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표조작 공범으로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각 금지하라! 이상입니다.
총성! 감사합니다. 해병대 장교님, 또 ROTC 해사 장교님들, 아주 그냥 애국심이 철철철 넘으십니다. 이번에는 해병대 장교단 회장님이신 박창영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본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있잖아요. 사전투표는 본투표하고 달리 굉장히 시스템이 허술합니다. 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동안 10여 년 이상 중앙선관위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에서 조작질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 오늘 이 기자회견은 사전투표에서 가장 핵심인 투표관리관 도장을 갖다가 사용금지를 갖다가 인용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공정선거관리제도 투표위원회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개표 상원이 수개표의 절차를 추구하고 사전 투표용 보관 장소에 CCTV를 24시간 상시 공개하고 사전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바코드 표기를 검토하겠다고 확실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그간 10여 년 동안 저질렀던 조작질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름 지디1번한 것 같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범죄 집단이 과연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대만은 금년 초에 운명이 걸린 대선에서 수개표를 발의정자를 표기하면서 한 장씩 개표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강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나요? 작년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카톡방에 한 800명이 모인 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카톡방에서 하는 얘기가 사전투표를 조장하는 겁니다. 저도 그건 아마 애국단체에서 앞장서서 일한 놈이기 때문에 거품 물고 사전투표는 안 된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도 대세가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은 이 사전투표에서는 개박살이 났습니다. 아직도 이 국민의힘에는 그런 머질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전투표를 주장했던 사람은 정말 제 생각으로는 그냥 할먹자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놈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하튼 선관위는 정말 범죄 조직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회에다 다짐했듯이 QR코드는 이렇게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자기들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사생결돈으로 조직적이고 아주 광범하게 저질 겁니다. 이 사전투표에서 가장 핵심인 투표관리관 도장, 이 부분은 확실히 이번 인용이 돼갖고 사전에 선관위가 그런 나쁜 짓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합시다. 다시 한번 그걸 외치겠습니다. 사전 투표관리관 도장 금지. 인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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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파 연합 공정의장이신 우리 조양건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산에서 삭발식도 아주 주도하시고 아주 이 아스팔트의 최전사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양건 이사입니다. 충성. 사실 연설을 안 한다는데 갑자기 시켜갖고 죄송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국동제 이석규 회장님, ROTC 애국동지의 김병태 회장님, 많은 고견화 선후배 동지님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4년간 죽을 힘을 다해서 부정선거 투쟁을 해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바지 왔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이 10월달에 보안점검을 했었고 그 결과는 잘 아실 겁니다. 24일부터 재점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김상훈 공정수 특위위원장과 이만희 의원, 그 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이가 18일날 만났습니다. 그 만남 목적은 바로 개인 도장 날인 이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는 강남역서부터 광화문 보신각까지 여기 계신 아르투시 회장님, 회사도 회장님들과 같이 시민들과 고교연합 회장님들과 죽을 힘을 다해 싸웠고 지금 막바지에 와 있지만 이 결과는 저는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총선 승리를 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총선 승리를 가장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본 적 없지만 여러모로 간접적인 접촉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정원 모두 부정선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번 12월 13일날 삼각지역에서 700명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 삭발을 했었고 그것은 KBS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저는 12월 26일날 울었습니다. KBS 9시 메인 뉴스에 톱뉴스로 내꼭지로 부정선거에 관계되는 것이 나왔을 때 이런 것이 옛날에 4년 전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요? 우리는 응원 집회를 해줬고 KBS 박민 사장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막바지에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저는 일주일 열흘 이내에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화이팅! 잘한다. 아니 지금 여기 가만 계세요. 예? 왜 나오냐고 여기 사람들 여기 왜 나왔어요? 그 기자회견이 너무 그 집회처럼 목소리도 크고 구호도 많이 외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약을 받는 중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여성 동지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민준 동지, 이승만 나오세요. 김민준 화이팅! 너무 남들 목소리가 크다고. 저는 매번 화이팅! 앉아 있는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를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국민의 몫이고 국민은 대한민국이고 이래서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은 모든 그 부정선거로 연결된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각자 우리의 국민의 돈을 훔쳐가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위해서는 많은 인원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민의 돈을 여기저기서 훔쳐다가 여럿이 나눠야지 그들도 그 돈을 보고 부정선거에 움직이고 가담을 합니다. 국민은 절대 공짜로 부정선거에 가담 안 합니다. 그들은 분명코 물질이 필요하니까 부정선거에 가담해갖고 사법부든 행정부든
하여튼 대한민국 상권 분립이 모두가 돈으로 연결돼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독재 짓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움직여가면서 모두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데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독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법부든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의 쫄개들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기 탄핵을 합니다. 모든 건 국회의 권력을 잡기 위하여 부정선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정법원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왜 국회의원들한테 힘을 실어줍니까? 모든 거는 국민의 행정을 위하여 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사전선거 폐지하고 전자개표 폐지하고 당일날 수개표로 그 즉시 국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당일날 수개표로 국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키가 조금만치만 아주 조금만 더 여자사가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아까 우리 김병태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15만 명 간첩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언뜻 계산해봤어요. 선관위 지금 3,800명이고 우리나라 18세 이상 거 빼면 4천만 되니까 비리를 따지니까 15명 정도가 선관위에 간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계산은 단순 계산으로 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대한민국 법을 어깁니까? 왜 대한민국 법을 어겨? 왜 니들 맘대로 규칙 만들어가지고 그래? 법은 따로 있는데 개인 도장식을 하고 돼 있는데 현장에서 인쇄해가지고 발급해서 개인 도장 찍어가지고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왜 인쇄해가지고 너희들이 1000장 필요하고 1200장 필요해가지고 200장은 부정투표에 어쩌지 썼잖아. 유튜브 다 봤다. 선관위 직원이 6명 7명이서 어디야 이원복이 이원복 전 국회의원 공개 청구해가지고 6명 7명에서 독도를 가고 막 쑤셔 넣는 거 다 봤어. 국민이 화나있다고. 그만 화내고 다음엔 우리 고은식 선배님, 고은식 대표님하고 우리 조정일 동지님 마지막으로 영선 부탁드립니다. 필수 동호식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모든 여기 선배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회장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사형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사형을 앞에 앉아 계신 백운사관학교 선배님들 잠시 몸을 푸시는 의미에서 잠시 일어났다 앉으시죠. 다리를 좀 이렇게 굴르시고 좀 앉으셨다가 피시는 의미에서 굴르시고 한 손을 높이 들으십시오. 기지개를 피시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 손을 높이 드십시오. 제가 부정선거 하면은 사형을 3번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형을 시켜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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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성일 동지. 보여주는 이제 마지막 연사입니다. 간단히 보여주는. 나라 지킴이 모교연합 바로 세우기 추진본부 대관과 부대표 조성익입니다. 여러분 대만 총통 사는 거 보셨죠? 어떻습니까? 부럽습니다. 부럽죠?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합니까? 이유는 부정선거로 가짜 위정자들을 당선시키는 목적으로 이렇게 개판인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외치는 목적은 공직선거법상에 법상에 사전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인주를 찍어서 반드시 찍어서 참가자들한테 교부하게 돼 있죠. 그런데 왜 이자들이 인쇄를 합니까? 도장을. 이거는 표를 집단 인쇄해서 투표함에 쑤셔놓고 투표함 바꿔치기로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찍은 투표지를 찢어버리고 가짜 투표지로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일일이 인지로 찍어서 우리들한테 교부하라.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성한 절대적인 투표지를 찢어버리고 바꾸치기하고 심지어 투표함까지 퉁가리로 바꾸치기하는 이 후한무치하고 국가역적인 이 범죄 집단을 반드시 사형에 쳐야 됩니다. 자, 제가 구호합니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남겨라. 감사합니다. 땡. 네. 추위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우리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 우리 경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찰관님한테 박수! 자기를 해주세요. 그래도 다음에 오지 마라. 우리 마지막으로 사전선거 인쇄조장 사용금지 가처분 인용하라 해가지고 세 번 외치고 인용하라 세 번 외치고 홈매트로 하겠습니다. 사전선거 인쇄조장 사용금지 가처분 인용하라! 인용하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전선거, 사전투표 금지, 개인 도장 달인, 가처분이 인용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양재동 행정법원 앞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